5월 10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선 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비윤리적인 회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 강연을 통해 자율징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협중앙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서 회원 자격정지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 정도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다 보니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다, 의사면허는 철밥통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있어서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권을 행사합니다. 임 교수는 의사윤리강령은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 법원의 1심과 동일한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가 신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의료 인력의 감염관리 지원금으로 총 960억 원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수가 신설은 그동안 파견 인력과 비교해 의료기관에 원래 소속돼 있는 의료진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이번 1일당 1회씩 중환자는 21만 4천 원, 비중증 환자는 18만 6천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올해 2월부터 소급 적용되고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오로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했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의료 인력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개 지자체에 파견된 의료진 중 295명의 3월분 인건비 18억 600만 원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으로 1일 신규 확진자는 463명 발생했는데 지난 3일 이후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말 휴일 이틀 동안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맞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사전 예약이 시작된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은 지난 사흘간 55만 7천 명이 신청해서 예약률 26.2%를 기록했습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 회장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불안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과 장비의 여건 혹은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도 마치 비용의 높낮음이 의사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것처럼 작용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업무 증가는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급여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이 같은 비급여 의료 행위를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의사회원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던 고 이복근 회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이틀 뒤 가족에 의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을 만나 위로한 이 회장은 명확한 사인이 조속히 규명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문에는 울산광역시 의사회 이창규 회장과 임명국 총무이사, 소창욱 중앙대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